현대 엘란트라 제공 10시를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라디오 모닝쇼 이정혜입니다. 제266대 교황으로 올해 76세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결정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처음이라는 기록을 몇 가지 남겼습니다. 사상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자 첫 미주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대주교직에 오른 뒤에도 운전기사를 따로 두지 않았고 훌륭한 대주교 관저 대신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털털거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음식을 직접 만들고 누구나 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독일어와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이탈리아어까지 능통해서 바티칸에 살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분주한 사교적 삶을 즐기지는 않지만 탱고와 축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봐서는 역시 아르헨티나인입니다. 가톨릭계는 훌륭한 교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
인순이 씨가 노래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느님도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신부님도 아버지, 우리 종교계는 큰 아버지, 교황을 새로 모신 것 같습니다. 이 베네딕토 16세의 반지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 교황이 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얻게 되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어부의 반지, Fisherman's Ring이라고 불리는 교황 반지입니다. 교황의 옥새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신임 교황이 자리에 오를 때 새로 제작이 돼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수많은 신도의 입맞춤을 받게 되는 교황의 곁을 늘 지키는 그런 반지가 되는데요. 이번 프란시스코 교황도 역시 새 반지를 받으셨겠죠. 근데 이번 그 새로운 교황을 맞이하면서 지난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의 교황 반지를 만들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디자인이 지난 베네딕토 16세의 교황 반지에서 디자인이 됐는데요. 순금 35g으로 만들어지는 반지라고 합니다. 성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그림, 그리고 그 주인의 이름, 지난번이 베네딕토 16세의 이름이었다면 이번에는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이 새겨지겠죠. 초대 교황 베드로가 죽은 뒤 만들어진 그것이 유래가 돼서 모든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의미에서 Fisherman's Ring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반지를 만드는데 무려 8명의 장인이 매일 15시간씩 2주간 매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번도 아주 오랜 기간 좀 제작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교황 사임 이후에는 이 반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관심이 됐었는데요. 파괴가 된다, 망치로 그냥 없애버린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 공식 입장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표면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역대 교황들 글쎄요,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교황직을 내놓으신 그런 교황들도 있겠습니다만 베네딕토 16세의 경우에는 그 흠집이 난 반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본인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반지도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고 전 세계는 새 교황에 대한 이야기로 분주한 듯합니다. 오늘이 목요일 14일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모닝쇼 초대석에 칼리지 플래닝 코퍼레이션의 샘 리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윌링에 있는 한인문화회관으로 가시면은요. 칼리지 플래닝 세미나를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립대 학비로 사립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세이브를, 그러니까 절약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부모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자세히 공개가 되고요.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 등으로부터 무상 지원을 쉽게 받으면서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팹사나 CSS, 정부 보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통 1시간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학부형 여러분께서는요, 관심 있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뿐만 아니고요. 좀 더 어린 자녀가 있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7시 윌링의 문화회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목요일 모닝쇼는 조이킴 씨의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대석에는 한국 전통 술 익는 냄새를 경험하시겠습니다. 느린마을 막걸리 오준환 대표 초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왜 시동이 안 걸리지? 도와줘요, 타버맨! 자, 자동차 배터리는 점검하셨나요? 아니요, 어제까진 잘 움직였는데. 기온이 내려가면 반드시 배터리, 엔진오일, 타이어, 와시액 등을 더욱 자주 체크해야 된다고요. 근데 누구세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자동차의 모든 것을 도와드리는 9999 터보맨입니다. 고마워요, 타버맨! 터보 오토. H마트에서 동쪽으로 1마일, 옥튼과 어스틴이 만나는 마라톤 주유소의 터보 오토. 847-470-9999. 세계 최초로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로 선정된 우리의 색동날개 아시아나
항공.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시아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국내 유일 슬라이딩 도어. 세계 최대 모니터의 고품격 퍼스트 클래스와 한 분 한 분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하는 비즈니스 클래스 오젯 퍼트라 스마트폰. 더 넓고 자유로운 세트. 모든 좌석에 USB, iPod, PC 아울렛, AV-OD로 업그레이드된 트래블 클래스. 고국 방문길이 여행의 편안함과 품격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색동날개. 세계 최고의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 항공권 구입 문의는 아시아나 항공 계약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자동차 전문가들도 타보신 분들도 왜 현대 엘란트라를 가장 먼저 추천하는가? 비교할수록 그 이유는 더 분명해집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선정한 2012 북미 올해의 차, 3년 연속 ALG 잔존가치 평가 최고의 차, 10년 10만 마일, 미국 최고의 워런티까지. 가장 큰 찬사를 받고 있는 엘란트라가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2013 엘란트라를 선택하시면 1250불 보너스 캐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오늘 가까운 현대 딜러를 방문하셔서 2013 엘란트라로 더 힘차게 달려보십시오. ALG 전종가치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G.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2013 엘란트라 신차 구입 시 받는 최대 1250불 보너스 캐시는 HMF 보너스 750불 캐시와 밸류 오너 혹은 기아차를 제외한 경쟁차종 오너 500불을 포함합니다. 현대 보너스 캐시와 쿠폰, 워런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 웹사이트나 가까운 현대 딜러에 문의 바랍니다. 기간은 3월 31일까지. 장애인과 함께 떠나는 기차 여행. 시카고 장애인교회는 시카고 지역 장애우와 함께하는 기차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2박 3일 나이아가라 폭포로 떠나는 이 프로그램은 실외 활동이 불편한 시카고 지역 한인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장애우와 그 가족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시카고 지역 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떠나는 기차 여행을 위해 후원 또는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시카고 장애인교회 전화 847-630-2979 630-297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시카고 한인 사회를 위해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오늘도 조이킴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날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고 계신지 어떤 날은요, 이 프로그램이 끝이 나면은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전화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영화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카데미 수상작 중에 한 편 하고, 그리고 평상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영화 중에 굉장히 좋은 것 한 편 같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두 편 가지고 네. 오셨군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주로 미국 영화들, 그리고 극장에서 이제 그 당시 현재 상영하고 있는 상영작 중에서 화제작 네. 뽑아서 소개시켜 드리면서요. 모르기 때문에 선뜻 보아지지 않았던 영화들. 네네. 유럽 쪽에 보면 프랑스 영화, 스페인, 이태리 영화, 또 북구로 가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화들 중에 좋은 게 아주 많고요. 예. 터키 영화. 이렇게 골고루 그중에서 엄선해서 뽑아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하세요. 말씀만 들어도 아주 그 영화 속에 푹 빠져 살 수 있을 네. 것만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영화는요. 네, 올해 아카데미에서 아주 중요한 4가지 부분의 수상작입니다. 감독상, 촬영상, 시각효과상,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상을 받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영화. 알 것 같습니다. 네, Life of Pi. 캐나다 몬트리올, 중년의 인도 이민자 파이 파텔의 집에 한 작가가 찾아옵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파이의 삶이 책의 훌륭한 소재가 될 것이라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파이는 손님에게 점심을 대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파이 가족은 인도의 폰디체리에 살았습니다. 인텔리인 아버지는 프랑스의 수영장 이름을 따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피신 몰리또 파텔로 짓습니다. 피신은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이름을 가지고 놀립니다. 피싱 파텔, 오줌 싸는 파텔이라는 뜻이죠. 예. 총명한 피신은 3.14로 시작해서 숫자가 끝나지 않는 수학 부호 파이를 따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파이네 식구는 소규모 동물원을 운영합니다. 파이는 여러 동물 중에서도 벵갈 호랑이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호랑이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실수로 리차드 파커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파이는 호랑이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 파이는 리차드 파커에게 몰래 먹이를 주면서 소통을 시도하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된통 혼납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염소를 호랑이에게 주고 어떤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지 보게 합니다. 호랑이는 그저 짐승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파이네 식구는 힌두교를 믿는 채식주의자입니다. 파이는 12살 때 기독교를 알게 되고 또 이슬람교도 접합니다. 파이는 열린 마음으로 세 가지 종교를 모두 따릅니다. 파이가 16살 되던 해 동물원 운영이 힘들어지자 아버지는 캐나다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식구들을 데리고 짐승들과 함께 화물선에 탑니다. 캐나다로 가는 도중 폭풍을 만나고 잠든 식구들을 깨우려던 파이는 구명보트에 매달린 채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집니다. 그 와중에 부상당한 얼룩말과 하이에나, 어미 오랑우탄, 호랑이 리차드 파커가 보트에 뛰어듭니다. 성난 파도와 비바람 속에서 파이는 배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봅니다. 가족을 잃은 충격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파이는 야생의 동물들과 작은 보트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에 직면합니다. 하이에나는 얼룩말을 잡아먹고 오랑우탄도 해치웁니다. 보트 밑에 숨어있던 리차드 파커가 뛰쳐나와 하이에나를 죽입니다. 파이는 구명조끼들과 노를 이용해 물에 뜨는 부채를 만들어 배 바깥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 비상식품과 생존 지침서, 책자를 발견합니다. 파이는 책자에 쓰인 대로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요령을 터득합니다. 빗물을 이용해서 식수를 모으고 햇빛을 피하고 틈틈이 일기를 적습니다. 굶주린 야생 호랑이를 먹이기 위해 어설픈 솜씨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파이와 리차드 파커는 망망대해에서 수많은 낮과 밤을 보내며 경이로운 모험을 합니다. 한밤중에 집채만한 고래가 바닷속에서 튀어오르고 빛을 발하는 해파리 떼들이 밤바다를 환상의 별천지로 수놓습니다. 또 하늘을 나는 물고기들의 행진은 파이와 리차드 파커를 비늘투성이로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파이는 더 이상 배 바깥에서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파이는 호랑이가 자신과의 공존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 배 위로 올라가서 용감하게 호랑이를 길들입니다. 결국 리차드 파커는 좁은 보트 위에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어느 날 보트는 미어캣들이 득식을 거리는 외딴 섬에 도착합니다. 파이와 호랑이는 오랜만에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습니다. 밤을 지내면서 호수에 뜬 물고기들의 시체와 식인 식물을 보고는 이튿날 바로 섬을 떠납니다. 보트는 마침내 멕시코만에 다다릅니다. 파이도 호랑이도 여위고 기력이 다했습니다. 호랑이는 배에서 나와 모래사장을 거쳐 정글 앞에 섭니다. 파이도 간신히 보트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멈추었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정글 속으로 사라집니다. 파이는 자신을 놔두고 떠나는 리차드 파커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낍니다. 파이는 사람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침몰한 화물선에 보험회사 직원들이 찾아오고 파이에게서 조난 내용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벵갈 호랑이와 바다에서 지낸 사실은 현실감이 없습니다. 파이는 그들의 요청으로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바꿉니다. 파이는 현재 아내와 아이들을 거느린 행복한 가장입니다. 작가는 보험회사의 오래된 보고서를 얼핏 보고 읽어봅니다. 보고서 말미에 호랑이와 바다에서 227일을 보낸 놀라운 생존 기록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 직원도 파이의 이야기를 믿은 것이지요. 얀 마텔의 동명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고독합니다. 파이와 호랑이 리차드 파커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파인의 고향 폰디체리는 인도의 숨은 보석 같습니다. 프랑스와 인도의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도시가 영화 내내 매력적입니다. 어린 파이가 세상과 신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따뜻합니다. 특히 3D로 묘사된 리차드 파커는 위엄과 개성이 넘칩니다. 그리고 바다, 그 깊고 두렵고 푸르고 오묘한 세계. 영화 속의 바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의 넋을 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재미와 사색이 있는 아주 빛나는 영화입니다. 네, 말씀만 듣고도 반은 본 것 같습니다만, 예, 반을 봤다 그러면은 이제 볼 필요 없겠네가 아니라, 아니죠. 예, 영화를 더 보고 보시면, 싶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예, 인상적일 겁니다. 사실 영화는 시각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귀로 듣는 게 늘 감질 나긴 하지만, 그래서 더 영화 쪽으로 좀 유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잘 들었습니다. 네. 라이프 오브 파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화는요. 또 하는 영화는 좀 미국 영화가 아니라 조금 더 색다른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터키 영화. 영어 제목은 Bliss. B-L-I-S-S. 예, 터키 영화가 우리에게 많이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독특합니다. 예. 네. 이 영화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각종 세계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재미도 있고 작품성이 훌륭한 영화입니다. 네네. 네. 터키 시골 해변에 한 소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입은 옷도 엉망입니다. 염소떼를 몰던 노인은 소녀를 거적에 싸서 마을로 데려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마을의 세력가 알리의 17살 난 조카 메리엠입니다. 메리엠은 집 헛간에 갇힙니다. 강간당한 소녀 메리엠은 집안의 수치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당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알리와 마을 유지들은 전통대로 메리엠이 죽음으로써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메리엠의 의붓 엄마는 자살하라며 밧줄을 건넵니다. 메리엠은 밧줄을 목에 걸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는 것을 거부합니다. 할머니에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메리엠의 아버지는 친엄마가 일찍 죽고 계몸 밑에서 고생한 착한 딸이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야속하게도 사촌형인 알리는 메리엠의 처벌에 단호합니다. 알리의 아들 세말이 군 복무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알리는 아들 세말에게 메리엠을 이스탄불로 데려가서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세말은 내키지 않지만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메리엠을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세말을 따라가게 합니다. 기차와 배를 타고 오랜 시간이 걸려 도착한 이스탄불은 거대하고 현란한 도시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시 구경을 하는 메리엠은 자신의 처지도 잊고 마냥 들뜹니다. 세말은 결혼한 형을 찾아갑니다. 사정 얘기를 들은 형은 아버지가 못마땅하지만 고민하지 말고 임무를 완수하라고 말합니다. 세말은 메리엠을 데리고 높은 건물의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리엠에게 뛰어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메리엠은 눈물을 흘리며 순순히 따릅니다. 메리엠이 몸을 던지려는 순간 세말이 구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세말은 두 사람이 숨을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말은 생선 도매업을 하는 군대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는 회사 양어장이 있는 해변가 별장을 내어줍니다. 세말과 메리엄은 비어있는 별장에서 어장을 관리하며 비로소 휴식을 취합니다. 메리엠은 청소와 요리를 하고 세말은 말없이 메리엠을 지켜봅니다. 어느 날 은발의 노신사 이판이 별장에 들릅니다. 인정 많고 유쾌한 성격의 이판은 자신의 요트로 항해 중입니다. 성실한 세말과 조용한 메리엠이 마음에 들은 이판은 두 사람을 배의 직원으로 고용합니다. 이판의 요트는 호화롭고 쾌적합니다.
전직 대학 교수인 이파는 세마를 존중하고 메리엠은 딸처럼 보살핍니다. 기묘한 조합의 세 사람은 함께 여행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집니다. 초등학교 2학년만 다닌 메리엠은 이판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세상을 접하고 즐거워합니다. 이판은 메리엠의 타고난 총명함과 열정에 감탄합니다. 부당한 권위와 잔혹한 인습에 둘러싸여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메리엠은 서서히 삶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회복해 갑니다. 세말이 메리엠과 도망간 것을 알게 된 알리는 부하에게 메리엠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메리엠은 배 위에서 납치되고 세말이 구하러 찾아갑니다. 메리엠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강간당하던 때의 기억을 되찾습니다. 뒤쫓아온 세말은 메리엠을 구하고 메리엠은 세말의 품에서 울부짖습니다. 세말은 마을로 돌아가서 알리와 메리엠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메리엠을 강간한 자기 아버지 알리에게 총을 겨누지만 차마 쏘지 못합니다. 돌아서 나오는데 총소리가 들립니다. 메리엠의 아버지가 딸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메리엠은 멈추었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터키 작가 줄프 리바넬리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네. 짐승만도 못한 남자의 죄를 희생자인 여자가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겨우 17살 메리엠이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스스로를 더럽혀졌다고 말할 때 연민보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신, 정의, 죄, 명예, 용서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마구잡이로 악용되고 있는지요. 메리엠은 이판의 지도를 보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고 바다 위에서 길을 찾는 항해법에 신기해합니다. 영화 내내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흐느끼듯 속삭이는 귀에 감기는 음악이 환상적입니다. 또 너무 맑고 천진해서 소름 끼치는 메리엠의 얼굴과 구릿빛 단단한 체구에 순수한 영혼을 감춘 세말, 인생의 영욕을 경험한 현자 이판의 따뜻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수채화 같은 훌륭한 영화입니다. 네. 터키 영화로는 또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지만은 또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미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되고 상을 탔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국제 뉴스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 명예 살인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민감한 뉴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혹은 흥미로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네, 꼭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제목은 블리스 그리고 각 도서관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도서관을 잘 이용하시면은 영화를 또 다양하게 만나실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귀로듣는 영화 이야기 조이킴 씨, 풍성하게 두 작품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풍살이 역시 밥이 참 잘 돼요. 기가 막히누나. 웃기고 자르는 맛이 좋아. 혜택? 새로 나온 그린쌀 햅쌀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융자 또는 재융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요즘 주택융자 이자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MB파이낸셜은행 한국부 지점을 방문하셔서 한국인 주택융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MB파이낸셜은행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847-745-3500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최 선생님은 차 어디에 맡겨요? 제 차에 문제가 있는데 딜러는 너무 비싸서 말이에요. 제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로얄 오토모티브에 가죠. 자동차 정비, 바디, 유리까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고 후 토잉은 물론 보험 클레임까지 신속 처리, 브레이크 엔진 오일 교환 등 정기 정비도 빠르고 저렴하게. 로얄 오토모티브. 당장 로얄을 가봐야겠어요. 고마워요. 로얄 오토모티브 773-467-1150 773-467-1150. 여기 고객과 함께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2천여 고객을 관리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는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저렴한 수수료로 모십니다. 숨겨있는 피 없이 각종 크레딧 카드 터미널도 프리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시는 보안 인증 귀찮으시죠? 저희 오메가는 고객을 대신해서 직접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서비스로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서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는 847-439-4300, 847-439-4300입니다. 염색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다. 버블비 포밍 헤어 컬러. 이게 누구야? 당신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데? 나도 버블비 했지. 샴푸하듯 거품으로 혼자서 10분이면 오케이. 염색? 귀찮고 힘들어서 난 포기했어. 무슨 소리? 쉽고 빠른 새치머리 염색, 다양한 컬러의 멋쟁이 염색. 이제 샴푸하듯 부드러운 버블비 헤어 컬러로 해결하라. 버블 염색, 전통과 고품질의 동성제약 버블비를 꼭 확인하세요. 한국마켓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11기 한국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모집. 시카고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 젊은이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Teach and Learning Korea 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재외동포 1.5세 2세들에게 모국을 배우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한국 왕복 정액 항공료, 월 150만 원의 장학금과 주거, 의료보험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혜택이 무료로 주어집니다. 톡 프로그램은 영어, 교육학, 한국학 전공자 및 성적과 면접 우수자, 그리고 4월 5일까지 1차 조기 지원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웹사이트 talk.go.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조기 지원자가 우선 선발되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톡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시카고 한국교육원 312-822-9485 교환번호 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모닝쇼 오늘 초대석에는 느린마을 막걸리 오준환 대표 그리고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배상면주가 왕윤상 연구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드디어 느린마을 막걸리가 시카고에서 나일스에서 제작이 됩니다. 오랜 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음고생은 좀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시도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여기 미국에도 막걸리를 이제 잘 모르고 미국 관계부처에서도 이제 잘 모르고 그래서 허가를 받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되지도 않고 좀 어렵고 그런 점도 있었고요. 오픈 계획은 작년 여름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이러다 이제 오래 걸리셨군요. 네네 오늘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왜 처음에 막걸리를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한국에서 수입해서 드시면 될 텐데 예, 뭐 수입 판매하는 방법도 있었을 때 이 어려운 길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글쎄 제주 동지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좀 오래 살면서 서비스 비즈니스를 이제 오래 했습니다. 이제 그 큰 회사하고 이제 컨트랙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는데 2008년도에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다운 사이징을 하고 저하고 이제 관계 있던 회사들도 카메라 비즈니스 하셨죠 그 당시에. 예. 그러시다가 이제 힘들어지셔서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일을 찾고 계셨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제조업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쪽에서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던 거 크로스한 거를 이제 제가 좀 관심 갖고 보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인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배상면에서 이제 해외 진출한다는 이제 그런 저거를 듣고 제가 한번 그때 갔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셨군요. 배상면주가 하면은 이미 뭐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잘 알려진 그 검증된 그런
주류 제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2년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막상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 허가받고 하는 일이 많이 오래 걸리셔서 그 준비하신 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걸리신 겁니까? 횟수로 하면은 한 3년 3년 걸리셨군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0년도 이제 봄부터 해가지고 제가 예. 한국을 그동안 이제 한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네네.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뭐 또 이런 조정하고 그래서 기회가 들어오고 그런 거는 2012년 이제 봄에 들어와서 예. 그때 이제 설비 이제 설치하고 뭐 이런 그럼 기계나 모든 거는 한국에서 가지고 오셨군요. 네. 한국에서 네. 다 가져오시고 네. 지금 배상면주가하고는 어느 정도 기술 제휴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작 과정이라든지 재료까지 다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겁니까? 네네 모든 걸 이제 다 배상면에서 이제 서부터 해주고 저 기계부터 이제 이 만드는 네. 제조 뭐 다 배상면에서 다 지원을 해주죠. 그렇군요. 자, 우리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이번 제조를 위해서 우리 왕윤상 연구원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막걸리 제조 과정에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 막걸리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막걸리 회사가 참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배상면이 이만큼 이렇게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노하우가 있었을 테고 비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저희 회사 술은 일단 깔끔하게 저희 회사 술의 장점은 화학 감미료를 많이 안 넣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많이 안 넣습니까? 아예 안 넣습니까? 넣는 술도 있게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만드는 느린말 막걸리 같은 경우는 아예 화학 감미료를 배제하고 만드는 술이기 때문에 네, 일부 수출을 해야 된다든지 생막걸리가 아닌 경우에는 약간 첨가가 되는 수도 있군요. 예, 일반 판매하는 술 중에는 들어가는 게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이제 저기 배상면에서도 원래는 이제 이 느린마을 막걸리를 출시한 게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예, 있는데 그렇죠. 이제 1년씩 보관되는 그 이름이 대포라고 이제 그 있어요. 대포 예. 막걸리. 장기 막걸리.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예. 첨가물이 필요한데 지금 생막걸리의 경우에는 첨가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밀이군요. 예. 그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가장 크게 어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첨가물이 안 들어가더라도 뭔가 좀 이 면에서도 일반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제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생막걸리에. 생막걸리는 일단 당근 과정이 2가지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술을 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숙성을 하는 그런 과정 4가지 과정이 있는데 네. 첫날은 모두 한 공정이 6일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네, 그 술이 출시가 되는 데까지요? 되는 데까지 예. 6일의 과정이 소요되는데 첫날은 1단 당금 즉 밑술 만들기라 해서 밑술. 예, 밑술 만들기라 해서 거기에는 재료가 뭐가 들어갑니까? 쌀, 누룩, 효모가 들어갑니다. 쌀, 누룩, 효모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쌀을 그냥 생쌀을 이렇게 넣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백화주법이라 그래서 일반 막걸리 만드는 방식과 약간 틀리게 생쌀이 들어갑니다. 생쌀. 예, 보통 막걸리는 쌀을 쪄서 이렇게 생산하는데 고두밥이라고 그래서 예, 꼬들꼬들한 밥을 넣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에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럼 밥으로 하면 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생쌀을 쓰면은 예. 그게 발생이 안 된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막걸리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꼬들밥을 쪄가지고 이제 누룩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발효시켜서 이제 만드는 걸 통상 막걸리 만드는 네. 그런 제조 방법인 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불을 써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걸로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이제 제가 그 허가할 때도 예. 그런 포션으로 해가지고 오는 그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불을 뭘로 쓰냐, 가스냐, 전기냐. 뭐. 밥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이제 쌀을 찌는 과정에서 뭐 어떤 그 설비들이 또 필요한가 하는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생쌀을 씀으로 해서 그거 걱정을 덜으셨군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발효시킨 거를 끓여가지고 그거를 받아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맥주에도 술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불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 근데
이건 안 들어간다는 예, 말씀.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왕영권이 얘기했듯이 이제 백화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옛 고 문헌에 나와 있는 그 술 제조 방법이 있던 거를 네. 배상면 조화에서 이제 그거를 현대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예. 그 제조를 한 게 생쌀로다가 이제 술을 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나 뭐 이런 뭐 주위 환경 이런 데서 아무런 많이 그렇게 저거 하는 거 없이 예. 원 재료가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얘가 술이 돼서 그대로 나오게. 그렇게 됐을 때 좀 전에 그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낮다라고 얘기하셨고 이 제조 과정에서는 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받는데도 훨씬 수월하고 지금 그 공장 시설에 있어서도 굉장히 더 안전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쌀을 밥 대신에 쓰면서 이게 생쌀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 쪄서 만드는 술보다 맛이 깔끔한 맛이 나옵니다. 술이. 네. 깔끔하다. 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나와요. 영양도 좀 불을 안 쓰면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양분도 많이 살아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술이 담궈지면은 다음 과정이 뭡니까? 그리고 밑술이 담가지게 되면 그 다음날은 덧술이라 그래서 2단 담금을 하게 됩니다. 2단 담금. 이때는 쌀가루하고 누룩하고 물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첨가가 되는군요. 예, 좀 더. 예. 그다음 3차는요? 3차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술의 온도를 맞춰주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예. 여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술 원 배치 그 사이클이 6일 정도 걸려서 이제 네. 이 막걸리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그걸 제일 발효하고 숙성을 해서 제일 맛있게 나오는 기간이 6일이다 이제 해서 배상면에서 연구소에서 이제 다 연구를 해서 나온 건데 6일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병에 네, 담아지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비자에게 찾아갑니까? 네, 그렇죠. 예. 6일 날 되면 그날 이제 바로 병입을 하고 예. 당금이 1단, 2단, 3단, 뭐 4단, 5단, 6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일차까지 가는데 1차 담금에서 이제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재료들을 조금 넣고 2차에서는 더 보태서 비슷한 재료를 넣으면 발효가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게. 그렇군요. 네. 자, 그렇게 병입이 돼서 이제 마켓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6일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난 월요일에 첫 미술을 담그셨으니까 이번 첫 번째 병입 제품은 마켓에서 만나려면은 오는 주말이 되겠군요. 네, 토요일 날 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네. 소비자들이 말로만 듣던 그 생막걸리. 사실 지난 여름에 한번 시음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제대로 모든 허가가 나와서 여러분이 구입까지 해가실 수 있는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생막걸리 하는데 생막걸리 효능이 뭐가 있는지, 뭐가 좋은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생막걸리 같은 경우는 몸에 유익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유산균. 그리고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기산. 그리고 식이섬유가 안에 그대로 있어서 소화시키시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소화에 도움이 된다. 예, 사실 뭐 우리 그 술로 만들어진 요구르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구르트보다 더 유산균이 많이 들었다면서요, 막걸리야? 요구르트 일반 판매하는 그 요구르트보다 한 10배 정도 가까이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에서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면 취한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술 마시고 위장에 도움된다. 그럼 그 숙취 같은 게 좀 적습니까? 저희 막걸리 같은 경우는 숙취가 적습니다. 일반 막걸리보다요. 그렇습니까? 예. 사실 술 마시고 다음날 숙취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을 아무래도 섭취를 했으니까 숙취는 있겠지만은 다른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숙취가 있어도 적고 그리고 좀 다른 데는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술을 마셔도 좀 좋은 술을 마시고 싶죠. 근데 이게 막걸리가 이제 보통 술이긴 술이지만 이제 기능성 술이라고 이제 기능성 술. 네. 예. 그 문헌이나 뭐 요즘에 이제 인터넷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그 막걸리의 효능이나 뭐 이런 좋은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로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한국 뭐 식품연구원이나 뭐 이런 농수산식품부 같은 데서도 이제 이번에 많은 그 자료들을 이제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그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효과로 해가지고 뭐 9개 정도 이렇게 뭐 예,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어렵겠지만은 네, 네, 네. 그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위장이라든지 유산균 네, 네. 면이겠죠. 네, 예. 네, 아주 좋은 저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벌써 이제 막걸리 붐이 한번 뭐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시카고 중서부에서는 사실 막걸리가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뭐 요즘 여러 가지 한류 이야기 합니다만 그 주류 쪽의 한류는 막걸리가 대세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생막걸리가 시카고에서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드신 점이 굉장히 많으셨겠습니다. 허가받는 과정도 그랬고요. 네, 힘든 거는 많았죠. 네. 네, 많았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한 2, 3년 전에 막걸리 붐이 일었다가 이제 요즘에 조금 많이 이렇게 사그러드는 그런 경향으로 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인 마켓 기본으로 해서 예. 주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은 판매 계획들은 많이 나와 있으시겠습니다. 아직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직. 예. 이제 준비하고 이러느냐고 판매 어. 계획은 아직 다 짜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해놓고 있죠. 1차 단계로 우리 한인마켓에서 이번 주말에 시음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첫 술이 이제 그 병입이 돼서 나오는 그 첫 제품 아주 신선한 막걸리를 우리 마켓에서 맛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어디에서 몇 시쯤 이루어집니까? 이 행사가?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인 큰 마켓 세 군데서 이제 다 하기로 했었는데 한 곳에서 이제 저 서류 그 준비상 좀 차질이 생겨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아시하고 이제 중부시장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 이틀에 거쳐서. 네네. 토요일 날은 11시부터 이제 6시까지. 네. 일요일은 12시부터 5시까지. 12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에 맞춰 가시면 생막걸리 맛보실 수 있고 이번에 구입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지난번에는 아직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시음만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구입을 하실 수 네네.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파티 있으신 분들은 시카고에서 만들어진 생막걸리 파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특징이 이게 유통기한이 좀 짧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막걸리기 때문에 일단 효모가 살아있어서 이 병에서도 계속 발효를 하기 때문에 오래 지나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 오래 지나면은. 유통기한이 며칠 정도입니까? 유통기한은 30일 지금. 네. 30일. 네네. 30일 유통기한으로 그러면은 이 계속 발효가 되고 있다면은 이번 주말에 사셨다가 집에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은 날이 지날수록 조금 맛이 더 발효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저희 이 막걸리가 이제 완전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비교하기 쉬운 게 김치나 이제 깍두기 그 담궜을 때 처음 맛하고 네.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변하는 맛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막걸리는 김치처럼 쉬워집니까? 아니면 뭐 아주 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처음에 생산할 때는 조금 단맛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첨가한 단맛이 아니라 무첨가니까 그 아무래도 쌀당. 쌀에 나온 그 당이 네네. 예. 네, 그 쌀 당이 이제 좀 단맛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막걸리 고유의 맛으로 이제 바뀌어가죠. 점점 익을수록 더 맛있어지는군요. 네, 이제 진해진다고 그러나 이제 예. 와인도 세월이 지나면은 정말 좋은 와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막걸리는 뭐 세월 이렇게 많이 몇 년씩은 안 가지만은 30일 이내에서 그 골고루 맛을 네, 보실 네, 수가 그렇습니다. 네. 있군요.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뭐 계획은 계속 주류 시장까지 나가신다는 말씀 드렸는데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 저희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그 느린 마을 시카고에서부터 열풍을 좀 일으켜가지고 주류 사회로다가 이제 좀 진출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시고. 그런데 많이 도와주시고 네네.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 네. 그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왕윤산 연구원께서는 언제까지 시카고에 계십니까? 저는 다음
달 5일까지 여기 치과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분 안 계시면은 못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적어도 이제 저기 2012년부터 한국에 가서 이제 교육도 받고 이제 만드실 줄 알지만 이게 첫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 느린마을 막걸리 오준환 대표, 그리고 배상면주가에서 오신 왕윤상 연구원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우리 대형 마켓에서 시음까지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가셔서 맛도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좀 구입도 하시고 그러면 되겠군요. 예,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트에서 많이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밝고 깨끗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 시간이 즐거운 곳. 한국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곳. 자체 물리치료실이 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곳. 매일 예배 시간과 주일 미사가 있어 종교 생활이 불편 없는 곳. 교통도 편리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으로 오십시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한국부 책임자 최경희를 찾아주십시오.